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 시간에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파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횡파와 종파가 있어요. 배웠던 거 생각나는가? 안 나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지 뭐. 자, 횡파라고 하는 것과 종파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면서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하고요. 여기에 물결파, 전자기파, 빛, 그리고 지진파의 S파가 대표적인 예요라고 했던 거 생각 안 나면 들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종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어주면 빽빽한 데가 있고 듬성듬성한 데가 있습니다. 밀, 소, 밀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런 게 바로 종파인데 이런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리, 음파라고 하죠. 소리가 음파 같은 거고요. 그리고 지진파의 비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소리 우리가 얘기를 했죠. 소리 음파는 종파예요 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다. 자, 소리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성대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녹음이 되어서 여러분들 귀에 있는 고막을 흔들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우선 소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 납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살짝 배웠었는데 잘 모르시면 쌤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가 진동을 할 때 발생을 해요. 소리라고 하는 것. 자, 선생님이 책상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선생님 책상 두드리는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면 책상이 흔들리겠죠. 선생님이 두드리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책상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타 소리, 바이올린 소리, 우리가 기타는 손으로 줄을 뚱긴다 그러나? 튕긴다 그러나? 그렇게 하죠. 바이올린은 활로 이렇게 줄을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줄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줄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줄의 진동 소리의 기타 소리, 바이올린 소리고요. 피리 소리, 호루라기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진동을 해요. 자, 선생님이 조금 아까 뭐 줄의 진동에서 기타 바이올린 했는데 여러분들 그랜드 피아노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 우리가 집에 많이 있는 전자 피아노 알고 그랜드 피아노 대빵 큰 그랜드 피아노 보면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뒤쪽에 있는 건반과 연결된 부분이 똥 하고 줄을 쳐서 그 줄이 또 흔들려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바이올린이나 기타는 줄을 진동을 시켰고 북이나 장구 이런 건 두드려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관악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악기, 피, 호루라기, 그리고 플룻, 우리나라 거 뭐가 있어요? 단소, 해금 뭐 이런 것들 있죠. 해금이 관악기 맞죠?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런 관악기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우리가 관악기는 보통 불어서 소리를 내죠. 이렇게 후 불어서 소리를 내는데 악기 자체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관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 아주 쉽게 집에서 그 리코더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 때 많이 불어봤을 거예요. 쌤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리코더 무조건 해야 돼. 단소도 그렇죠? 자, 그런 거 보면 후 하고 불면 이 리코더나 단소나 그 관 악기 자체가 진동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옥구슬 굴러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성대가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목에 살짝 세게 이렇게 그러지 말고 살짝 손을 얹고 아 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하고 소리를 내보면 말을 굳이 안 해도 돼. 소리만 내봐도 성대에서 진동한 목에
안쪽에 있는 성대가 진동하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게 지금 성대인가 뭔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하고 뭔가 간질간질한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북 같은 막이 진동을 해서 하거나 악기 자체가 진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리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소리를 전달을 해주겠죠. 누군가가 내 귀로 전달을 해야 우리가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그 소리는 주변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공기가 진동해서 그 진동으로 우리 고막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기를 진동을 시킬 건데, 자,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지? 소리는 종파라 그랬어요? 횡파라 그랬어요? 종파라 그랬잖아. 앞뒤로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기를 앞뒤로 진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공기 입자들이 밀, 소, 밀, 소, 밀, 소, 밀 이게 우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소밀소밀 그 진동이 우리 고막, 귀 속에 있는 고막을 흔들어줍니다. 앞뒤로. 그러면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리는 주변에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돼요. 매질 없이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기로 소리가 전달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체나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 음악에 맞춰서 물속에서 막 발레 동작 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딱딱 맞춰 신기하네? 그게 물속에서도 소리가 들려. 코로 물 들어가니까 코는 막고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귀로 소리는 다 들려요. 물 속에서도. 그래서 음악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추는 거죠.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살짝 한번 해보세요. 책상에다가 귀를 대고 똥똥똥 두드려보고 그냥 똥똥똥 두드려서 소리를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도 들어보고 책상으로 전달되는 소리도 들어보세요. 책상으로도 소리가 분명 전달되는데 근데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면 귀 아파. 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려서 귀 아플 수 있으니까 살살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그 소리굽새 가지고 이 부분은 탐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리굽새를 댕 두드린 다음에 그거 귀로 가져가면 큰일 난다. 이 소리굽새를 세게 두드리고 귀에다 가져다 대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면서 고막이 다칠 수 있어요. 진동이 너무 크게 되면 고막이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소리굽새 함부로 귀에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거다. 선생님이 꼭 이런 거 꼭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너무 무서워서 얼마나 아픈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소리는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 액체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결국 진공 속에서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듣는 게지. 자, 여러분들 우주는 진공 상태죠. 그죠? 우주 공간이 진공 상태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구에서 날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거 행성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자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죠. 하루에 한 바퀴. 근데 목성은 16시간이었나? 되게 조금밖에 안 걸려. 짧은 시간 안에 그 큰 덩어리, 우리 지구보다 11배 정도는 크거든요. 근데 그 큰 게 그렇게 빨리 돌면 대빵 시끄럽겠죠. 왜 덩치가 큰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커요.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만약에 이 우주 공간이 진공 상태가 아니면 그 소리에 우리는 되게 시끄러울지도 몰라. 그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시끄럽지 않을까? 천만다행으로 진공이어서 뭐 물론 거기서 여기까지 전달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왠지 시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진공이어서 안 들리는 거야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씩 많이 출제되는 게 소리의 전달 과정 꽤 자주 물어보거든요. 물체가 진동을 하면 그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켜요. 그럼 공기가 진동을 해서 전달해서 우리 귀 속에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고막의 진동이 대뇌로 전달되면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서 순서대로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핵심. 소리의 3요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 뭐가 있을까?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을 우리는 소리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의 크기 같은 경우는 파동의 진폭과 관계가 있어요. 진폭이 뭐였지? 자, 파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파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 이게 바로 진폭이었죠. 근데 그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 책상을 두드릴 때 이렇게 살살 두드리면 위아래로 진폭이 작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게 두드리면 크게 흔들리겠죠. 여러분들이 북을 이렇게 놓고 북에다가 좁쌀 같은 거 올려놓고 두드렸을 때 살살 두드리면 좁쌀이 조금 낮게 튀지만 세게 두드리면 좁쌀이 높게 튀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높낮이에요. 소리의 높낮이 도, 레, 미, 파, 솔, 라. 난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쌤 노래 못해요. 음치 박치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높낮이를 다르게 했구나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도레미파를 다 틀렸는데요. 어머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쌤 그게 안 돼 바보야 음악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높아지는 게 같은 음 같네. 이러면 진동수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라는 거죠. 진동하는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으아고 높은 소리가 나면 진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엄청나게 1초 안에 몇십 번의 진동을 하면 엄청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진동수가 적어지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음색을 우리는 소리의 3요소, 세 번째 요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색이라고 하는 건 맵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높이의 음이라고 하더라도 악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죠. 피아노 소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 플룻 소리. 똑같은 도레미파 똑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우리는 딱 들으면 이건 피아노, 이건 바이올린. 대충 알죠? 이게 음색이에요. 악기마다 파형이 달라지면서 구별되는 특징을 음색이라고 합니다. 파형이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이 파동의 형태로 그려줄 때 일반적으로 파동은 울렁울렁 부드럽게 매끈하게 그려지죠. 그런데 이 울렁울렁하게 파도를 그려줄 때 부드럽게 안 가고 이제 조금씩 형태가 찌그러지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악기마다 파형이 달라져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동생 목소리인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식구마다 되게 비슷하네. 선생님 여동생이 있거든요. 쌤 여동생이랑 쌤이랑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면 쌤 부모님도 넌 누구니? 정한이? 정민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이고 남자가 더 목소리가 낮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의 성대가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진동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진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성대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진동이 좀 두꺼우면 덜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좀 낮은 음, 여자가 높은 음이 나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득음한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판소리 하시는 분들 득음한다 그래서 폭포수 아래에서 소리를 합니다. 판소리를 해서 폭포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게 나게 할까 해서 득음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떤 게 아니냐면 자꾸 큰 소리를 해서 성대가 두꺼워지게 만들죠. 튼튼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판소리를 득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성대를 좀 더 튼튼하게 두껍게 만들어서 그 판소리에 알맞은 음색을 만드는 거겠지.
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해봤습니다.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뭐 했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소리의 발생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죠. 소리는 물체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리는 주변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이 돼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돼요. 액체,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진공에서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잊지 마시고요. 소리의 3요소 정리했죠. 소리의 크기는 진폭과 관계 있습니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어서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난다. 그리고 음색, 악기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죠. 이런 것처럼 파형이 달라서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우리는 음색이라고 정리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정리 마쳐봅니다.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